다빈치 졸브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빈치 졸브 11 기능에 새롭게 들어가 있는 컬러 매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에 써있듯이요, 컬러 매치 기능은요, 컬러 이렇게 그 팔레트를 이렇게 매칭 시켜주는 그런 기술인데, 이렇게 팔레트를 매치 시켜주면요, 자동적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컬러 코렉션이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컬러를 맞추고요. RGB 컬러를 맞추고, 그리고 어떤 걸 했냐면은 컨트라스트 조정을 했죠.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빈치에서 Alt A 누르면 오토 컬러가 설정이 되죠. 자, 그 오토 컬러 설정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 있고 정확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4개 회사의 컬러 체커를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상단 그립에 보시면요, 엑스라이트 컬러 체커가 있죠. 엑스라이트 컬러 체커, 그리고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로 유명한 데이터 컬러 체커, 그리고 DSG랩, 그리고 다빈치 졸브 11 버전에서요, 버전이 업되면서 크로마 듀 모드라는, 자, 컬러 체커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빈치 졸브 메뉴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 체커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컬러 체커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뭐 크게 비싸지 않게 여러 종류의 컬러 체커가 있으니까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엑스라이트하고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요, 그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같이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 제품하고 엑스라이트 프로 1이라는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일단 데이터 컬러보다는 엑스라이트 프로 1 쪽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컬러 같은 경우 좀 대중성이 좀 많이 있고요, 엑스라이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컬러를 쓰시는 분들보다 좀 이걸 엑스라이트를 좀 더 전문적으로 쓰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속도라든가 뭐 정확성은 사실 정확성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스라이트가 좀 편의성이나 속도 같은 게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에이조의 CG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는 자체적으로 캘리브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있는 캘리브레이터가 얘네들보다 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장이 되어져 있어서 그 내장된 걸 그냥 사용하느라고 특별히 캘리브레이션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엑스라이트가 데이터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단의 모습이 컬러 매치 팔레트에 이렇게 매칭 이건 한 모습이고요. 뷰에서 저렇게 그 코너핀 형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시키는 걸 할 텐데요. 여기에서 컬러 매트 팔레트에 보시면요, 미리톤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톤 디테일이라는 게 있는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 복구해주는 거고요, 섀도우 같은 경우는 섀도우 복구해주는 건데, 이게 게인하고 리프트 연산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 부스트 같은 경우는 세츄레이션 연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 미드톤 디테일 같은 경우는요, 얘가 샤프닝하고 소프트닝을 주는데, 그 기본적으로 다빈치에서 샤프닝하고 소프트닝 분열을 주는 거는 미스트 이펙트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거랑 있는데, 그거는 약간 연산이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나중에 샤프닝 줄 때 약간 더 다른 옵션으로 다른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컬러 매치를 사용을 하시려면요, 카메라 외에도,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촬영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컬러 체커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컬러 체커로 가장 유명한 것이 데이터 컬러하고 그리고 엑스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컬러를 보시면요, 스파이더로 유명한데 국내에도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통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여러 종류의 컬러 체커들을 스파이더 체커라는 이름으로 컬러 체커를 팔 수 있는데, 가장 클래시컬한 모델이 바로 요 모델입니다. 한 $50 정도에 팔고 있죠. 그래서 요 모델을 사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져가기에는요, 요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데, 뒤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얘네들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 사용하기엔 좀 케이스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자주 가시는 분은요, 여기 알루미늄 케이스가 바깥에 놓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가격은 좀 더 많이 비싼데요. 이렇게 알루미늄 케이스 안에 열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있고, 여기 안에 이것들을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면은 괜찮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한번 사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엑스라이트 제품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컬러 그 체커는
그 데이터 컬러 제품이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파이더, 그니까 캘리브레이션 장비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i1 디스플레이 프로 요 제품을 샀는데요. 국내가에 비해서 좀 많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관세하고 뭐 부가세 제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 몇십 달러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지금 200 몇십 달러 정도 올라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컬러 체커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패스포트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패스포트는요, 굉장히 작고 휴대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디오에 보시면요,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너무 작을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사시는 게 좋고요. 패스포트 같은 경우는 클래시컬한 모델들이 가격이 좀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70달러죠. 자, 14 정도 하는 클래식컬한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고요. 자, 요 모델들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은, 자, 컬러 체커 촬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에서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다빈치 리졸브로 넘어가서 얘네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맞습니다. 자, 레드로 촬영되어 있는 레드 푸티지고요. 자, 마우스 로즈 버튼 누르시면은, 자, 레드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이, 자, 여기, 자, 카메라 로 팔레트에 가시면요, 레드 옵션이 딱 뜨죠. 자, 레드 로우로 촬영된 거고,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로우 푸티지 컨트롤할 때 공부했듯이, 레드 디폴트, 카메라 메타데이터,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프로젝트 셋업에서, 카메라 로우에서 컨트롤 된 게 바로 프로젝트죠? 그때마다 이렇게, 자, 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은, 프로젝트로 셋업했을 때는 ISO를 320에, 그리고 레드 로고 필름을 해놨죠? 근데, 만약에 카메라 메타데이터 상에서는, 자, REC700 상태에 카메라가 보면은, 자, ISO 800인 상태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컬러 감마값하고 컬러 스페이스가 틀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컬러 배치 팔레트에 가시면요, 소스의 감마하고, 그리고 템퍼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 상태예요. 프로젝트 상태고요. 프로젝트 상태는 ISO가 320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노출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그리고 로그 상태죠? 소스의 감마는 뭐로 바꾸셔야 되냐면요, 로그로 변경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레드 로그가 없으니까, 시네온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타겟 감마는, 이게 컬러 매칭이 됐을 때 칸마를 설정하는 거고요. 타겟 컬러 스페이스는 컬러 매칭이 됐을 때 컬러 스페이스 설정하는 거고, 컬러 템퍼처는요, 저희가 지금 여기 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5600으로 돼 있죠. 그래서 5600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컬러 템퍼처가 변하는 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칭 누르면 매칭이 되는데, 이때 뭐 기준으로 매칭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 보면 매치 컬러 나오죠. 매치 컬러 보면은 4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컬러 체커 같은 경우는요, 사각형이 기본이기 때문에 4개의 코너를, 그 코너핀 컨트롤 하듯이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간단하게 컨트롤 해주시고요. 이 4개의 동그라미 정확히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요, 자, 데이터 컬러 제품이에요. 컬러가 만약에 다른 게 사용되면은, 컬러 레퍼런스가 다른 게 사용이 되면, 여기서 해당되는 컬러 체커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컬러를 선택하면은 당연히 색이 휴가 틀어지게 됩니다. 색 자체가. 자, 그래서 매칭 누르시면요, 자, 요런 식으로 매칭이 돼요. 매칭이 되는데, 얘가 참고로 뭐를 잡질 않냐면요, 화면의 노출 값을 잡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값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레드의 로고하고 시네온의 로고하고 값이 틀리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노출값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얘네들을 제대로 설정하고 얘는 지금 잘못 설정을 하는 거예요. 리셋 하겠습니다. 리셋 올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리셋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설정해 주셔야 되냐면요, 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클립 옵션 선택한 다음에 레드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이 지금 없죠. 소스 옵션이. 그죠? 블랙매직 같은 거하고 소니 S로그 같은 거는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REC709 있죠? 그래서 일단 REC709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REC709 컬러 스페이스 REC709. 자, 그럼 REC709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참고로 카메라 상태에서는 얼마?
ISO가 800입니다. 800. 자, 요게 최초 촬영했을 때의 노출 값이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옵니다. 그리고 매칭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5600K죠? 그리고 매치 누르면은 자, 실수했죠. 왜? X라이트로 매칭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매치만 바꾸려면요, 리셋 어플라이드 매치만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매치하기 전으로. 그리고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 체커로 매치 하면은 매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최초의 촬영이 난 상태고요. 브로드캐스트 모니터 상태에서는, 자, 얘를 제가 만약에 줄여볼게요. 오렌지빛으로. 그리고 높이면은, 켈빈을 높이면은 푸른빛으로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기준에서는 6500 기준이에요. 모니터가. 그래서 6500 기준으로 매칭시키면은, 자,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가 맞게 매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놨고요. 매칭을 해놨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이라이트 디테일이 이렇게 날아갔으면은,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이렇게, 자, 개인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개인 형식대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섀도우, 자, 더블 클릭 리셋, 섀도우, 리프트 형식으로 섀도우를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프트 값이 너무 많이 날아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컬러 부스트는요, 섀도우입니다. 섀도우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죠? 섀도우. 그리고 미드톤 디테일은요, 샤프니스가 들어가요. 올리면은. 자, 샤프니스가 증가했죠. 그리고 내리면요, 자, 내리면은 소프트니스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마다, 자, 얼굴만 딱 보면요, 오프. 자, 얼굴만 보면은, 자, 지금 소프트니스가 증가한 거고요. 기본이고, 자, 샤프니스가 증가한 겁니다. 확 티가 나죠? 자, 그래서 샤프니스 증가하는 건데, 나중에 저희 공부할 건데요. 블러 탭에 가시면요, 미스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미스트 이펙트가 있고, 거기에서 스케일링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뭐 샤프니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샤픈, 미스트, 블러 이런 게 있는데, 그 옵션하고 약간 틀리니까, 그 옵션들은 약간씩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 비포, 애프터 보면은, 자, 얘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셋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셋업한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약간 뭐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지금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게 다 체크가 되어져 있는 건데, 룩을 다시 한번 만질 수 있죠. 자, 프라이머리 가가지고, 잠깐만, 약간, 자, 그리고 리프트 해서 컨트라스트 약간 더 주고, 자, 노출을 살짝만,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이렇게 줘서, 자, 기본적인 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요 룩을요, 만약에 제가, 자, 이 상태의 얘를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하고 여기에 적용시키시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만약에 이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에 적용시키려면은 선택하고 컨트롤,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에 적용됐던 이미지가 여기에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 하나 놓고, 그리고 여기 뒤에 그 레퍼런스에 똑같은 조명 세팅하고 똑같은 카메라에 똑같은 장소라면은 걔네들은 바로 이렇게 마우스 여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딱 누르시면요, 그 옵션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을 적용하면 안 되죠. 왜냐면 같은 환경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적용하는 방법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적용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비포 애프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요. 자, 만약에 저희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저 편집을 했어요. 자, 여기 상태에서 제가 많이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앞에 클립이, 자, 사라지게 됩니다. 앞에 클립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자, 컬러 매칭을 해야 되는데, 컬러 매칭을, 잠깐만요, Shift 홈 누르고, 자, 저희가 디폴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컬러 매칭을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앞쪽에 핸들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뷰 가시면요. Show Current Clip with 핸들이 있죠. 그러면은 핸들 영역까지도 같이 보여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이 핸들 영역의 기본은 24프레임입니다. 어디에 설정이 되어져 있냐면은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 설정되어 있죠. 프로젝트 세팅, 에디트, 디폴트 핸들 렌스, 기본 24고요. 제가 30으로 변경한 거예요. 29.97프레임이어서 30. 근데 얘를 만약에 제가 60프레임을 보여줘라. 어플라이 적용시키고요. 자, 왔다가 다시 갔다가 그런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60프레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핸들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핸들 영역 기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컬러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치 컬러. 자, 매치 컬러 선택 후 데이터 컬러 자, 매치 눌러서 매칭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셋이 있습니다. 리셋 올은 말 그대로 다 리셋되는 거고요. 리셋 어드저스트먼트는요. 뭐만 리셋되냐면 하이라이트 조절하고 그리고 섀도우 조절하고 자 컬러 부스트 조절하고 얘네들만 어드저스트먼트 항목만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리셋 어플라이 매치는요. 어플라이 시켜서 매칭된 것만 리셋됩니다. 그리고 리셋 매치 컨피그레이션은요. 여기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가 만약에 조절하면은 얘네들만 리셋이 돼요. 자 리셋 그리고 여기 안에 컨피그레이션이 같이 리셋되면서 화면의 UI에 이 옵션도 리셋이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셋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셋 자 얘가 왜 이렇게 밝기가 밝죠? 아 여기 이 옵션은 아직 남아있죠? 자 리셋 올 자 그래서 각각 리셋하는 방식도 이렇게 컨트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좀 더 디테일 있게 알아보면요 그 타겟 컬러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UHD TV의 컬러색 공간을 앞으로 사용될 REC 2020 같은 것도 미리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 나머지 이렇게 컬러 스페이스들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 원하는 소스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소스의 감마하고요. 감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OV 같은 경우는 그냥 sRGB나 RE709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 컬러 스페이스에 따라서 뭐 오토하면 알아서 오토로 설정이 되는 거겠죠. 자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로고 같은 경우는요 소니 같은 로고에서 소니의 컬러 스페이스 그리고 DPX 시네온 파일들 그리고 블랙 매직 카메라들 그리고 알렉사 로고 C 같은 경우는 적당한 이렇게 컬러 스페이스를 변형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컬러 오토 컬러 있죠. 얘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컬러 매칭이 아무래도 이렇게 컬러 팔레트 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컬러 매치 기능에, 자, 컬러 팔레트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커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